네, 반갑습니다. 8월 4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잘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주 좋게 마무리가 됐어요.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이 됐고요. 자, 변수는 과연 없을 것인가? 일단 많이 올라가니까 또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자, 그 변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자, 일단 수급에서는 양호한 포인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모두 1조 5천억 가까운 그런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더 많은 물량이겠죠? 지금 외국인이 9천억, 또는 금융투자가 7천억, 1조 한 7천억, 1조 8천억? 7천억? 그쯤 되는 건가요? 하여튼 많이 샀어요. 네, 많이 샀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게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 여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볼만한 것들. 자, 외국인 매수가 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 저 종목. 특정한 종목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퍼져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이 추세와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면 일단은 홀딩해라. 네, 일단 가지고 가자. 그런 관점들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갑니다. 자,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1.3% 올랐었습니다. 일단은 양봉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럽다 그런 느낌 좀 가질 수 있겠죠. RSI 지표 같은 경우는 아직 60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봉 자체가 크고요.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가깝게 만들어졌죠. 이제 0.7%만 올라가면은 3,300 돌파가 되면서 전고점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신고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7월달과는 완전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는가? 일단은 이번 주만 보면은 추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주 중후반부부터 좋은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제 오늘 4일, 5일, 6일 이렇게 수목금 해가지고 쭉 진행될 가능성이 높긴 높은데, 문제는 다음 주가 문제죠. 다음 주가 이제 만기일이 있습니다. 자,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만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일정 구간 올라가게 되면 이거 별론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가다 놓는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는 쪽에 계속 베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라면 지수가 상승하는 쪽으로 계속 몰려가는 그런 어떤 그 단일성 투자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양방향 투자를 하는 이유가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시장이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다.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또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또 부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크게 올라갈 이유도 없고 내려가야 될 이유도 없는 상태. 그렇다면 얘네들은 양방향으로 가둬놓고 먹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유리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부담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밑바닥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수렁에서 건져낸 것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고 본다라면 그 종목군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의 포인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멈춰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고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일단은 갭상승에서 1.8%는 올라왔는데 아주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이닉스도 어쨌든 플러스가 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 상승에서의 포지션은 이제 오늘 내일 정도로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지지를 통해서 추세를 전환시켜 갈 수 있겠는가, 흐름이 다시 전환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이제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싶다라면 단기적 포지션이라면 어제 그저께 매수를 들어가셨어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서 수익 내신 거 괜찮다. 그렇지만 장기적 포지션, 그 다음에 안정적인 포지션에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다려라 이거죠. 상승은 일단 진행되겠지만 상승 이후에 들어와서 지지선을 확보하는 시점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하라 이거죠. 일단은 예수금 들고 준비하시면 매수할 기회가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도 지금 잘 올라갔어요. 코스닥도 잘 올라가면서 일단은 고점이 종가예요. 분위기 좋게 마무리가 됐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RSI 포인트가 6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들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7월 달에 막 떨어졌었던 부분들이 금방 순식간에 계좌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근데 아직 전고점 돌파가 되지 않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손실 회복이 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고점 때 진입을 했을 때는요,
당연히 계좌가 더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신고가가 발생하게 된다면요,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은 방향성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기존의 방향으로 계속 보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일단 내가 상승 쪽으로 계속 기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방향을 꺾어서 하락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 기조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을 견뎌나갈 수 있는 어떤 당위성을 제공해라,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9,100억 원,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7,700억.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1조 5천억이 조금 넘네요. 네, 1조 7천억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6천억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인데, 뭐 그게 그거니까, 뭐 대충 하여튼 많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더하기 하실 분들은 더하기 해보시고요. 하여튼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침에 순매수였다가 매도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쭉 치고 나갔고, 금융투자가 그 뒤를 따라서 7천억이나 순매수 해줍니다. 금융투자 매수가 후반부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모습인데, 자, 금융투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팔 게 아니라 조금 더 먹고 팔자, 욕심꾸러게 된 거죠, 일단은. 자, 그러면 업종별 현황을 살펴봐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매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9천억 샀지만 전기전자 쪽에서는 6천억 밖에 안 샀어요. 나머지 3천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아직까지는 전기전자에 치중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머지 종목군들에게 같이 골고루 퍼져서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보시면 전기전자 쪽에 3천억,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7,700억.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마찬가지로 중소형주 전체적으로 시장에 골고른 그런 매수를 같이 뿌려줬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에 걸친 주가 상승을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살려놓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대한 힘이 떨어지게 되면 횡보나 단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외적인 종목군들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코스피를 먼저 볼게요. 코스피 보시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카카오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카카오가 올라간 배경은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오늘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섰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SM과 관련된 종목군들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CJ 같은 경우도 제법 많이 상승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4%대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SM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불꽃 튀는 신경전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SM을 가져가게 되면 엔터 관련한 종목군들은 확실히 시너지가 있을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데, 뭐 일단 SM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CNC, 이런 종목들은 다 상승세가 좋았죠? 네. CNC 같은 경우도 21%.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키이스트도 오늘 15%대 상승, 신고가가 빵 터지는 모습입니다. 좋은 흐름이죠. 수익률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종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 일단은 상승에 대한 재료가 나와 있으면 그냥 그대로 보유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 일단은 M&A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올라갈 것 같죠.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RSI 지표가 아직 과매수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 쪽 한번 볼게요. 코스닥 보시면은 뭐 대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게임주들은 아직 힘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반등을 잘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해 보시고, CJN이 지금 마이너스로 또 전환이 됐는데요. CJN이 지금 빛을 잘 못 보는 이유는 경기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경기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바이러스가 더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이제는 상투권에서 약간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오늘 다른 부분 본다라면 휠라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치고 나가는 모습이 만들어지잖아요. 강원랜드 한 방에 그냥 뚫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군들, 소비 관련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분위기가 조금 그런 쪽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느낌도 우리가 가져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볼게요. 오늘 얘네들이 뭘 사고 팔았나, 금융투자 먼저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레버리지 이거 빼놓을 수 없어요. 하이닉스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쪽에 무지막지한 자금이 들어갔어요. 2,300억 무려, 금융투자에서요 무려 2,300억 순매수에 고버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둘이 합쳐가지고 2,000억입니다 갖다 던져버리는 그런 형태죠. 자, 지수 안 내려갑니다 라고 딱 못을 박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버리지 쪽에 아주 집중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 총계로 봤을 때는요, 삼성전자 레버리지
레버리지, 하이닉스, 그 다음에 곧버스, 인버스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월등히 앞서고 있죠. 매수 쪽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나마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더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사들이고는 있습니다만 한계점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사도 주가가 많이 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포인트, 지금 이만큼 올라가는데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상관없다고 그랬죠. 근데 단기적 이슈로 볼 때는 약간은 애매한 구간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외국인들 거 볼게요.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순매수, 삼성전자 우선주, 외국인들은 무려 5천억을 사버립니다. 삼성전자에 완전 몰빵 친 거나 마찬가지겠죠. 5천억이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어디 있을까요? 하이닉스는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레버리지를 샀다는 걸 주목하세요. 얼마 전부터 외국인들이 자꾸 레버리지를 사고 있다는 거, 이거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 팔았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외국인들조차도 시장을 상방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전기전자 쪽에 일단 매수가 많이 치고 들어갔다는 느낌은요. 일단은 시장이 더 올라간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이제 자금을 퍼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어제, 오늘 해가지고 연속적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상승, 추가적인 매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올 것인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정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만 도와주게 된다면 이번 주 안에도 신고가 다시 한번 달성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동안 빼고 한 방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종목들 잘 들고 가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애매한 것들 많이 있어요. 조금 올라가니까 따라가면서 매수하기 좀 애매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기다려 보세요. 왜냐면 다음 주까지는 일단 변동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매수가 들어갔는데 휴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의 거래량이 별로 안 좋은 상태잖아요. 거래가 많지 않아요. 네, 거래량 보면 지난 주말보다 더 줄었어요. 오늘처럼 장이 좋은데도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가 크게 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변동성이 거기에 따라서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꼭 참고하고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천히 느긋하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늘 신중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느긋하게 시장 바라보시면서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도 푹 쉬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